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4년 10월 18일 2014년 3회 마지막 시험이 되겠죠. 이제 얼마 있으면 2015년 기출문제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1번 2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데이터, 자, 워크시트의 데이터 목록 윤곽 설정. 윤곽 설정이 최근에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비슷한 유형들이, 부분합과 관련해서 비슷한 유형들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딱 어떻게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자,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부분합 내용, 우리가 다음 문제를 보시면 22번 문제를 보시면 또 부분합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염두에서 좀 보되 우선은 그룹 윤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윤곽 기호입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윤곽선이라는 부분이 있죠. 현재는 윤곽이 있습니다. 자, 2를 누르면 맨 합계만 나오고 3을 누르면 맨 오른쪽에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죠. 이 함수의 개수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장 오른쪽 번호를 누르면 전체 개수가 보여진다라는 거. 자, 그런데 그룹 해제해서 윤곽 지우기를 누르면 없어지는 거죠. 윤곽 지우기를. 다시 나타내고 싶다. 그럼 자동 윤곽을 주면 왼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윤곽을 지우고 그룹에 가서, 자, 그룹에서 자동 윤곽이 아닌 그룹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룹. 자, 그룹을 행으로 한번 줘볼게요.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에 세일 포인터가 있어서 이거밖에 안 나오나 봐요. 그렇다면 이렇게 블럭을 한번 잡아볼게요. 개발부 요약까지. 자, 그리고 그룹에 가서 그룹의 행을 줘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이 생기네요. 그룹의 행. 자, 다시 그룹의 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생기는 거죠. 얘네들은 뭐 그룹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쭉 나오는 거죠. 따라서 자, 위쪽에는 열 부분, 이쪽에는 행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 2급에 출제된 유형, 한번 2급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인지 열인지 이런 문제가 1급에서는 아직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윤곽을 지울 수가 있어요. 자동 윤곽을 주면 왼쪽에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행 부분에만. 자, 그리고 혹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나타난다. 이 기호가 안 나타난다. 윤곽 기호가 안 나타난다면 엑셀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자, 이 부분이 풀어져 있는지, 윤곽을 설정한 경우 윤곽 기호 표시 이 부분이 풀어져 있다면 여기에 이 윤곽 기호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안 나타나면 여기 들어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하여 데이터 목록이 있는 경우 최대 8개까지, 8수준까지. 지금은 몇 수준이에요? 3수준까지 온 거죠. 이게 8수준, 8수준까지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가 안 될 경우 엑셀 옵션에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 설정에 윤곽을 제거하면 윤곽 기호와 함께 요약 정보도 요약 정보가 표시된 원본 데이터도 삭제된다. 자, 윤곽 기호 제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거. 원본 데이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3번 원본 데이터가 삭제되지는 않는다. 자, 윤곽을 만들 때나 만든 후에 윤곽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유형들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자, 이런 메시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에 윤곽선 그룹이 있죠. 여기 옆에 보면 조그만 자세히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 자동 스타일이라든가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관련, 윤곽선에 대한 스타일 관련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다시 한번 봐주시고, 자, 행단위, 열단위, 이쪽은 행, 이쪽은 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물론 제거할 때도, 지울 때도 행단위, 열단위를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에 관련해서 또 스타일에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고,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합에 대한 설명, 계속해서 부분합 문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개발부에 대한 요약, 영업부에 대한 요약. 자, 여기서 부분합이 있습니다. 부분합. 모두 제거를 하면 없어지죠. 요약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부분합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정렬을 해야 된다. 개발, 영업, 이렇게 끼리끼리, 또는 부장, 과장,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줘야 돼요. 우리는 현재 뭘로 모아놨어요? 부서명으로. 자, 그리고 현재의 경우에는 확인을 하면 매출에 대한 합계가 나타나겠죠. 매출에 대한 합계가.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할 때는 부분합을 또 실행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런데 현재 요약, 합계가 구해진 상태에서 평균을 계산하면 요약도 나오고 평균도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상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요약이 없어지고 평균이 생겨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체크를 풀어야 요약도 생기고 평균도 생기고, 자, 이렇게 해서 평균 요약 4수준까지 나온 거죠. 현재는 이게 8수준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수준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되며, 열 이름표 끼리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필드로 정렬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룹화 항목으로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 오름으로 내림으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정렬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룹화를 위한 데이터의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때와 내림차순으로 할 때의 그룹별 부분합의 결과가 서로 다르다?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개발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부가 나왔죠. 근데 얘는 영업부가 먼저 나오고 개발부가 먼저 나왔어요. 즉 부서명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거고 얘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부분합의 전제 조건, 오름차순 할 때와 내림차순 때 순서는 달라지지만 각 그룹에 대한 결과, 자, 1300만원, 860만원, 1300만원, 860만원. 순서는 다 틀릴지 모르겠지만 부분합에 대한 결과, 각 그룹별 결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부분합의 전제 조건은 정렬, 오름 내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유사 문제들 동일, 2012년 3회 때 33번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됐고 유사 문제들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꼭 염두를 해두셔서 부분합과 윤곽선 기호 21번 문제와 함께 꼭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삽입된 윤곽 및 페이지 나누기도 모두 제거된다? 자, 부분합을 제거하면 윤곽 및 페이지 나누기 모두 제거된다. 표에 삽입된 이런 것들도 다 제거가 됐나요? 자,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데이터의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누르면 이런 윤곽 기호, 요약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윤곽 기호, 뭐 페이지 나누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제거되는지 뭐 여기는 없지만 자, 모두 제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윤곽 기호도 사라지죠. 요약도 사라지고 윤곽 기호 또는 페이지 나누기 이런 것까지 모두가 제거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2번이 틀린 내용이었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또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게 중요한 거죠. 해제하지 않고 부분합을 실행하면 이전에 작성한 부분합은 삭제되고 새롭게 작성한 부분합만 표시된다. 그래서 우리는 해제하지 않고 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2개 이상의 함수를 작성할 때 꼭 해제를 하고 하라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실기 시험 볼 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2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이 문제는 정답이 오답으로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엑셀 리본 메뉴에 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삽입 메뉴 여기 있죠. 삽입,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검토, 편집 탭이 없어요. 편집. 자, 원래 실제 정답에서는 3번으로 출제를 했다가 3번으로 했다가 오답 정정을 해서 정답이 4번이 된 문제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모르겠지만 오피스 2007 버전의 주 메뉴들도 한 번씩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문제. 외부 데이터의 연결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외부 데이터의 연결 설정.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자, 외부 데이터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데이터에 보시면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가져온 상태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자, 통합문서의 연결 대화 상자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 석성 전부 다 연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연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결. 자, 그래서 가져온 연결되어 있는 문서를 보여줍니다. 제거를 할 수도 있겠죠.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밑에 보시면 선택한 연결이 사용되는 위치. 지금 몇 번 시트? 24번 시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 24번 시트에서 상공대학 성적 1 범위는 어느 부분에 위치해서 뭐 값이라든가 수식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모두 연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시트의 이름, 뭐 시트 이름, 위치, 값, 수식 등 통합문서에 사용되는 연결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값이나 수식은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것 뿐이고,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고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자,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음 간격으로 또는 파일을 열 때 자동으로 또는 제거 후에 통합 문서를 외부 데이터 범위에서 데이터 제거 후에 통합 문서가 저장되도록 하는 옵션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통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쳐지는 건데 시간을 정의하거나 파일을 열 때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 때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치지 않고 즉시 통합 문서를 열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연결을 제거하면, 자, 연결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연결을 제거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 외부에서 연결하여 가져온 데이터, 즉 현재 얘가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연결된 파일들도 같이 제거가 되냐? 자, 뭐라고 나오네요. 자, 더 이상 뭐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되네요. 자, 그럼 확인. 얘가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이미 가져온 데이터는 연결을 제거한다고 해도 그 원본 데이터는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게 1번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5번 문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관한 내용들이네요. 자, 이 문제에서도 옳지 않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서 보시면 현재 얘는 기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환액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죠? 이름 정의가 안 된 경우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름을 정의하지 않는 경우. 자, 그렇다면 또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25번 문제. 자, 25번 문제. 시나리오 관련 내용은 없고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대충 만들어는 져 있어요. 자,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도구, 가상 분석의 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연장과 단기간, 여기에 두 가지 형태를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연장과 단기간,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요약을 눌러서 어디를 요약을 해볼까요? 어디를? 상환액이 있고 상환액 2가 있네요. 자, 얘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과거에 우리 그 기출문제 중에서 정답이 오답으로 나왔긴 했지만 이 부분을 안 넣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를 예측을 못하는 거죠. 결과를 예측을 못해요. 단 피벗은 나오긴 나옵니다. 자, 피벗이 나오죠. 그러나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이런 시나리오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의미가 없다라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유형들도 나왔어요. 시나리오의 경우, 시나리오 피벗의 경우 요약은 없어도 나오긴 나오지만 예측을 못하니까 별 의미가 없고, 자, 시나리오 피벗의 경우에는 결과설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도 과거에 출제가 된 적 있어요. 자,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찍고 현재 393입니다. 상환액이. 자, PMT 함수로 계산이 되어 있네요. PMT 함수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현재 기본값입니다. 얘는 원래 있던 값이에요. 원래. 우리가 연장으로 시나리오를 첫 번째 만들어 봤을 때, 단기간으로 두 번째를 만들어 봤을 때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원래 393인데 연장을 했을 때는 261로 줄고 단기간으로 했을 때는 771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름 정의가 돼 있네요. 얘하고 얘는 이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름 정의를 한번 하고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C8이죠. C8. 자, C8의 값을 얘를 이름 정의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 정의를 하면은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안 하면 셀 주소로 나와요. 자, 그래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상환액이라고 나오죠. 상환액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볼 거. 우리가 자, 얘는 상환액이 PMT 함수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계산이 된 게 아니라 직접 입력을 해버린 겁니다. 입력을. 수식으로 계산한 경우와 상환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약을 통해서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수식으로 계산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입력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대로.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시나리오가 생겼죠. 그런데 예측이 되나요?
똑같아요. 똑같아 버리죠.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아까처럼 우리가 놔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빈셀로 나오죠. 그거하고 뭘 다를 바 뭐 있어요? 어차피 예측이 안 돼 버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즉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 예측을 할 값에 대해서는 그냥 값이 아니라 수식 값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현재 연장과 단기간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다. 얘는 원래 값이라는 겁니다. 자, 예측이 되고 있죠. 자, 기간과 상환액은 이름 정의가 되어 있고 기간과 상환액은 이름 정의가 되어 있고 C14는 셀 참조 대신에 이름이 요약 보고서에 포함되어 것이다. 자, 이름이 아니라 그냥 셀 참조가 셀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변경셀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고, 자, 변경셀, 이거 여기 변경셀이 여기 있네요. 자, 변경셀은 입력이 되어 있는 셀이에요. 변경셀은 입력이 되어 있는 셀이고, 결과셀, 결과셀은 변경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입력되어 있다? 자, 아까 우리가 숫자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 예측이 됐어요? 똑같이 나와버렸죠. 즉, 예측을 해야 되는 값은 수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같아요. 자, 변경셀의 값은 숫자 값이 입력된 셀이고 결과셀은 수식이 입력된 셀이다. 결과셀이 수식이 아닌 경우 각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현재 값은 시나리오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은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5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2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자, 통합문서 보호 및 공유라는 게 있네요. 통합문서 보호. 자, 우리가 엑셀 문서를 통합문서라고 합니다. 통합문서. 자, 그런데 검토에 가면은 통합문서 공유가 있고 통합문서 보호가 있습니다. 자, 그냥 보호가 아니라 통합문서를 공유하고 보호하는 거죠. 이 통합문서에 관련된 내용들도 과거에는 별이 5개 정도 될 만큼 자주 나왔었어요. 자주. 근데 최근 안 보여요. 잘.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2011년 뭐 그 전에는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나오다가 2012년부터 안 보였었어요. 잘 안 보이다가 2014년 지금 3회 때 갑자기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돌고 돕니다. 언제 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라는 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공유라는 너랑 나랑 같이 쓰자, 공유하자라는 말이죠. 즉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별로 공유된 통합문서를 열기 위한 암호를 다르게 설정하면은 못 열잖아요. 그쵸? 암호를 공유해야죠. 공유. 각각의 암호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답만 우선 확인하고 가면 사용자별로 공유 통합 문서를 열기 위한 암호를 다르게. 그러면 공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공유 통합 문서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유 문서죠. 공유. 자, 공유 통합 문서에는 조건부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런가요?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필요시 공유 통합 문서의 특정 사용자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 명이. 저놈 말 안 들어. 걔만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 공유란 여러 사용자가 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기에 가서 검토에 가서 통합문서 공유. 이건 뭐죠? 이거. 자, 얘는 아까 우리가 24번 문제 외부 데이터 있죠. 외부 데이터. 얘를 이제 위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얘를 여기서 표에 가서 범위로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범위로 변환을 하면 이 부분의 필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없어졌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능한 거예요. 통합문서 공유.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죠? 통합문서 공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으며 공유니까 통합문서 병합도 가능하다. 자, 다음 사용자. 현재의 경우에는 일체의 심지어 혼자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여기 제거 버튼이 있죠. 지금은 여러 사람이 안 쓰니까 제거 버튼이 안 나오는 거고 여러 사용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제거 버튼을 누르면 그 사용자만 강제로 연결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공유란 보통 우리가 공유 같이 쓰는 거지만 이런 경우들은 밑줄을 쳐놨네요. 제가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부분합, 데이터 테이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매크로 등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통합문서 공유 통합문서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과거에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자, 네 번째. 편집 탭을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를 선택한 후에 제거를 하면 특정 사용자의 연결을 끊을 수도 있다. 여기 제거. 자, 그 다음에 공유 통합 문서는 저장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A, B, C. A가 편집하고 나서 저장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B가 또 하면 업데이트되고, C가 업데이트되고, 자동으로 변경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통합문서 보호라는 게 있어요. 공유 통합문서 보호. 여기 있죠. 통합문서 보호. 이렇게 해서 암호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암호로 통합문서로 행렬, 삽입 삭제, 데이터 입력, 삽입 삭제 등은 가능하지만, 자,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경우, 통합문서가 보호되어 있는 경우 행렬, 삽입 삭제, 즉 공유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작업은 가능하지만 앞서 뭐 조건부, 차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매크로 등은 안 되고, 또 여기 보시면 새창, 창 나누기, 틀 고정 뭐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 바꾸기, 삭제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통합문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07년, 09년 두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자, 공유 통합문서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자, 특정 문서에 똑같은 C 원셀, 뭐 A라는 뭐라고 할까요? 중간고사에 C 원셀을 동시에 다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묘하게도 같은 셀을 동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 충돌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사용자 그랬네요. 모두 같은 통합 문서를 편집하고 같은 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저장하려고 하면 충돌이 발생하며, 이 경우 해당 셀의 변경 내용 중 하나만 유지할 수 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 중에 하면은 하나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때는 두 번째 사용자, 첫 번째 사용자가 먼저 저장해버리면 첫 번째 사용자는 안 나오겠죠. 두 번째 사용자가 저장을 하려고 할 때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전에 누가 방금 전에 했는데 내가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건지, 다른 사용자가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건지 둘 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걸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을 눌러주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계속해서 2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 메모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메모의 단축키 Shift F2번이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Shift F2번. 자, 우리가 Shift F2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모가 나옵니다. 자, 한방 합격. 자, 그리고 여기다가 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는 8 빼기 8은 0 이렇게 나오죠. 자, 얘를 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동을 하면 수식도 이동되고 메모도 함께 이동이 돼야 안 돼요? 메모도 함께 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모가 여러 개일 때 메모를 편집하고 삭제하고 이전, 다음, 메모 숨기기, 모두 표시 이런 내용들, 메모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를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결과값, 셀 서식 등이 이동한다. 자, 메모를 제외한 것만 이동이 돼 메모가 이동이 안 돼요? 메모도 이동이 됩니다. 자, 2013년 2회 때 32번 문제 동일하게 출제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고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로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모드. 자, 우리가 내용을 편집하는 방법에는 자, 더블클릭을 하는 방법, 또는 여기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는 방법, 수식 입력줄을 여기서 뭐 800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F2키를 이용해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자, 그런데 우리가 더블클릭하는 경우만 볼까요? 더블클릭 되죠? 더블클릭. 자, 그런데 이 더블클릭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피스 단추에 엑셀 옵션의 고급에 가서 여기 보시면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버리면 더블클릭이 안 돼요. 메모로 가버리죠. 메모로 가버립니다. 즉 더블클릭이 안 되는 경우들은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에
고급에서 셀에서 직접 편집 이런 내용들도 기존에 출제된 거 있으니까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들은 물어보지 않고 더블 클릭한다. 만약에 문제에서 오피스 단추에 직접 셀 편집을 해제되어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자,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있는 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오케이. 자, 다음은 자, 셀에서 편집, 셀에서 바로 가기 메뉴 있나요?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편집이라는 게 메모는 있네요. 메모는. 그러나 셀에서 직접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마우스 오른쪽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F2. 자, 그래서 셀 내용을 편집하는 방법은 F2, 셀에서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드라는 프로시저 이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워크시트, 몇 번 시트예요? 3번 시트, 시트 3에서 몇 번 행? 4번 행에 글꼴을 어떻게? 볼드는 진하게, 그런 말입니다. 진하게. true, 진하게 설정해라. 만약에 여기가 false였다면 진하게 하지 말아라. 그 소리죠. 자, 밑에를 한번 참고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폰트 볼드 트루 그러면 진하게입니다. 폰트 이탈릭 그러면 기울임. 폰트 네임은 뭐 이름 넣어주면 되겠죠. 바탕, 굴림, 궁서, 글꼴을 적용하는 겁니다.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번호가 29번 문제라서 제가 29번 문제, 지금 현재 우리가 29번 문제죠. 자, 29번 문제라서 시트 3이라고 적용을 안 하고 29번 시트로 적용을 해봤어요. 29번 시트. 그리고 사행이죠. 자, 여기 로우스니까 행, 네 번째 행 그럽니다. 칼럼은 뭐예요? 네 번째 열. 그러면 A, B, C, D열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3이었다 그러면 C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는 특정 셀만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레인지 다운표에서 D4셀 이렇게 지정하고 A4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셀스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각각의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매크로 문제도 여기에 넣어놨어요. 29번 문제도.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볼드가 있습니다. 볼드. 자, Alt F12를 눌러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29번 시트라서 29번 시트를 적용한 거예요. 자, 시트를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우스, 네 번째 행. 그럼 네 번째 행이면 4444가 진하게 될 겁니다. 또, 열이 칼럼이죠, 칼럼. 그러면 A, B, C, D 여기가 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C3 여기는 C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C3이면 여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1이면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1이면 어디예요? 3,1 그러면 A3이게 되겠네요. 3,1이면 자, 하나 둘 셋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됐죠? 사행, 사열, 뭐 특정 셀을 지정하는 방법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로우스사는 사행, 칼럼사는 네 번째 열.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정리를 좀 해주시고 볼드가 뭔지, 이탈릭이 뭔지, 네임이 뭔지, 사이즈가 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문제들과 유사하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현재는 로우스죠. 시트 3의 로우스니까 3번 시트, 다 3번 시트죠. 몇 번에? 4행에. 만약에 문제에서 칼럼이라고 나왔다면 D열이 되겠죠. 또는 범위를 이런 식으로 D4 레인지를 줬다거나 여기다 이렇게 D4 줬다면 D4셀, A4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번 문제. 30번 문제도 2011년도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워크시트 관리. 이름은 몇 글자까지? 31자까지. 자, 그런데 워크시트 이름 줄 때, 자, 이렇게 공백 가능할까요? 공백. 자, 이렇게 공백이 되나요? 공백이 줬죠? 자, 공백이 되나? 시트명은 공백이 되네요. 매크로 이름 또는 여기에 이름 정의할 때, 이럴 때는 공백이 안 됐지만 이름 정의를 시트 이름을 줄 때는 공백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시트명에 공백이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작은 따옴표로 또 묶어줘야 된다는 점도 시트 이름은 31자까지 가능하고 여러 개의 시트를 동시에 입력하고 그룹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트를 동시에 선택하면 위에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룹. 그래서 입력을 하면 선택된 시트에 모두 한꺼번에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이전 시트는 컨트롤 페이지 업, 다음 시트는 컨트롤 페이지 다운. 이게 틀린 거네, 이게. 자, 시트에 색깔도 넣을 수 있나요?
시트를 색을 구분하여, 자, 시트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탭색, 이런 식으로 시트의 색들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에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31번 문제. 아래 워크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결과가. 자, if 에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if 에러. 자, if 에러. 앞에 있는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 그리고 뒤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식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수식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즉, 이 수식의 결과가 이상 없이 나오면 그 결과 값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 수식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뒤에 있는 문자를 나타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is logical, 논리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A3은 뭐예요? 논리값이네요. 논리값. 자, 논리값 true든 false든 상관없어요. 논리값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참이네요. true여도 상관없어요. logical은 논리값만 있는 데니까. 자, 그래서 만족하니까 true나 false를 나타내겠네요. 현재는 만족하니까 true를 나타내겠네요. true를 만족했으니까. 자, 두 번째 if error, is error가 있고 is error가 있습니다. 발음상 비슷하죠. is error, 얘는 뭐예요? is error네요. is error. 자, 그러면 is error는 NA라는 오류를 제외해요. 이것만 못 찾아. 이것만. 얘가 숨어있나? 자, 얘만 못 찾고 나머지는 다 true로 표시해요. 그런데 H7에 뭐가 있어요? H7에 NA네요. 그러면 못 찾는다는 소리죠. 못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false가 되는 거죠. false가. 자, 그 다음에 얘는 A7이니까 뭐예요? A7. 얘는 NA도 포함을 하죠. 오케이, true. 자, 그 다음에 A4는 뭐예요? 넘버냐? is 넘버냐? 숫자냐? 그런 말이에요. 숫자냐? A4가 숫자네요. 55 숫자죠. 그러면 얘는 if 에러가 아니라 if죠. if.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예, 만족하지 않으면 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2번만 false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true의 결과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logical, 얘가 논리값이냐? 논리값이니까 true, 맞다. 얘는 샵 NA를 찾아요? 못 찾아요? 어쨌든 간은 is error라고 있어요. 뭘 못 찾아요? 샵 NA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못 찾았다, false. 에러는 아니에요. 그냥 찾느냐 못 찾느냐. 아예 그런 거하고 상관없으면 에러로 가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얘는 is error가 아니라 is error죠. A7. 이 샵 NA도 포함합니다. 자, 얘도 true의 결과값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2번만 false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true가 나온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11년 10회가 아니라 3회네요. 10월이니까 3회 문제, 유사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R1C1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액티브 셀점 포뮬러까지만 써도 돼요. 포뮬러 R1C1이 같은 말이니까. 자, 그래서 포뮬러 R1C1 대신에 포뮬러만 써도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R행 C열 이걸 봐야 됩니다. R행 C열. 자, 그런데 R은 행이고 C는 열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얘는 C에다가 돼 있네요. C에다가. R은 필요 없고 C. 얘도 C. 얘는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현재 선택된 셀을 기준으로, 자, 현재 선택된 셀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셀. 자, 만약에 여기가 있다. 여기가 있어요. 몇 번째? 하나, 둘. 왼쪽으로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두 번. 그러면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또 바로 왼쪽이라고 돼 있네요. 바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 자, 왼쪽 오른쪽은 좌우로 가는 거는 C예요. C가 뭐예요? 칼럼 열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F열, G열, H열. 열로 가죠. 이렇게 열로. 자, 내려오는 건 뭐예요? 4, 5, 6, 7, 8, 9 행이죠. 행. 행은 R이라는 겁니다. 행은 R.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C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아래나 위로 갔다. 그러면 행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한번 봐볼까요? R-2라고 되어 있네요. R-2. 즉 현재 셀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두 칸, 위로 두 줄이죠. 위로 두 줄.
그리고 여기도 아래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한 줄.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되죠? R, E, C. 여기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R,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됐다면 얘는 아래로 두 줄이죠. 아래로. 얘는 위로 한 줄. 얘는 아래로 두 줄. 자, 그래서 R은 행을 의미하고 C는 열을 의미하는 거고, 즉 C는 열이니까 왼쪽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고, 위아래는 R로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왼쪽으로만 갔으니까 C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뮬러 R1, C1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11년도에는 이 문제가 나왔어요. 행으로. 지금은 우리가 좌우로 갔으니까 열 C에만 적용이 되지만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R쪽에 번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3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렬에 관한 문제도 2013년 1회, 2014년 2회 유사 문제들, 그 외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에 포함이 되냐.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것들은. 자, 숨겨진 행들은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정렬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기본적으로 정렬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이터에 정렬을 한번 눌러보시면 옵션에 보시면 뭐예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기본값입니다. 얘가 기본값. 그런데 우리는 옵션을 통해서 대소문자를 바꾸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위에서 아래로. 자, 기본은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이 오른쪽이 아니라 기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행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숨겨진 것은 포함이 안 되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다. 어디서? 옵션을 통해서. 자, 빈셀. 우리가 정렬 방법에서 숫자가 제일 먼저 오죠.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빈셀들은 항상 오름을 하든 내림을 하든. 자, 빈셀은 오름, 내림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에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하고 34번 문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참조. 3차원 참조? 이건 뭐예요? 3차원 그래프도 아니고 3차원 참조? 이런 문제는 생전 처음 봐요. 자, 그 상공회의소가 새로운 문제를 하나 발굴하면 정말 신기루를 발견한 것처럼 다음에 또 연달아 재탕을 해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도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가겠습니다. 우선 정답은 배열 수식의 3차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차원 참조는 배열 수식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엑셀을 하나 별도로 띄워서 여기다가 자 135라고 썼어요. 135. 자, 시트 2번에는 246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246. 자, 그 다음에 시트 3에는 10, 20, 30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를 하나 추가하고 썸 했습니다. 썸. 자, 그리고 시트 1번을 선택했어요. 시트 1번을.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고 시트 3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A1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이걸 3차원 차트가 아니라 3차원 참조라고 합니다. 3차원 참조. 즉 시트를 연결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시트 1에 얘 더하기. 자, 또 얘 더하기. 또 뭐 이런 식으로 얘 더하기. 이렇게 각각 더하기를 해서 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뭐 한 거죠? 자, 시트 간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시트 1번부터 시트 3번까지 연결해서 A1셀.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 3차원 참조라고 그래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트 2번을 빼버렸다, 바깥으로 빼면은 빠집니다. 2번 내용들은.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 얼마가 있어요? 2번이 있죠, 2번. 자,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13. 2가 빠지니까 다시 한번 2를 빼보겠습니다. 자, 2를 뺐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11. 즉 이동을 하거나 중간에 끼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삭제를 하면 또 없어져 버리는 거고. 자,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자, 3차원 차트란 여러 시트의 동일한 셀이나 셀 범위에 대한 참조를 의미하며. 자, 방법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함수를 사용하여 첫 시트를 선택하고 쉬프트를 연속되는 거니까 눌러서 마지막 시트 탭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썸 시트 2부터 시트 4까지 무슨 셀? A2. 자, 시트 2부터 시트 4까지 시트 3도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시트 3도 A2 셀을 더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뭐 또 다른 시트가 새로 끼어들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자, 이 사이에서 이동 삭제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또 관련 함수들로는 sum, average a, 논리값을 포함하는 평균이죠. count a, max a 이런 것들도 a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논리값이라든가 텍스트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자, 프로덕트 여기는 쉼표가 없네요. 프로덕트는 곱, 뭐 분산, 표준 편사 이런 함수들의 이 3차원 참조 범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런 내용, 자, 여기에 내용 아까 어딨죠? 중간에 끼어드는 건 자동으로 계산되고 중간에 빠지거나 이동되면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이런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옳지 않은 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도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은근히 잘 나와. 자, 페이지 탭에 자동 맞춤에서 용지 너비와 높이를 1로 설정하면 확대 축소 비율이 100%로 인쇄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닫아버리고. 자, 35번 문제. 자, 이런 내용과 피벗이 같이 있습니다. 현재 얘를 미리 보기 해보시면 한 페이지에 다 안 나와요. 잘리죠? 자, 한 페이지에 다 나오나요, 지금은? 자, 얘를 76%, 얘를 100%로 해볼게요. 100%. 자, 그러면 피벗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럼 넘어가죠. 이렇게. 이전 페이지. 자, 이렇게 어떤 내용을 한 페이지에다 모두 인쇄하고자 할 때, 지금 현재 100%였었죠? 100%는 1대1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동 맞춤을 1로, 자, 우리가 아까 두 개를 한 페이지에 인쇄하고 싶으면 몇 프로로 축소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쵸? 알지 못할 때 자동 맞춤을 적용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죠. 한 페이지에. 그리고 보시면 76%로 되는 겁니다. 즉 자동 맞춤을 1로 설정하면 몇 프로 자기가 알아서 퍼센테이지를 조정해서 축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100%라고 그랬어요. 항상 100%로 인쇄된다? 아니, 1로 하면 모두 1로 하면 1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배열을 조정해 놓는 겁니다. 100%란 기본값을 말하는 거죠.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여백 탭, 머리글 탭, 시트 탭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자, 여백 탭에서는 가로, 세로, 가운데 또는 여백을 직접 수치로 입력할 수 있고 머리글 바닥글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 편집할 수도 있죠. 시트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행방향으로 할 건지 열방향으로 할 건지 이런 페이지 순서도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자, 마지막이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유사 출제도 자주 됐으니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문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의 일반 옵션.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역시 2013년 3회 35번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서 백업이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나 백업용을 만들어둔다라는 말이죠. 열기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암호를 모르면 이 문서를 열 수가 없어요. 열 때마다 암호를 확인해야 되겠죠. 암호를 모르면 열지 못해요. 자, 그런데 쓰기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불러올 수가 없나요? 불러는 옵니다. 불러는. 자, 보기 볼게요. 자, 열기 암호. 자, 쓰기 암호는 개별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쓰기 암호를 몰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 수 있으며 원래 문서, 자, 쓰기 암호는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몰라도. 그러나 불러와서 저장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저장은 할 수는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를 개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읽기 전용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3번 쓰기 암호는 열기 암호와 함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각각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거. 자, 37번 문제. 차트 및 차트 요소, 서식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차트 요소에 도형 스타일이나 워드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워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37번인데, 자, 삽입에 가면은 이런 워드 아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글씨 막 해가지고 멋있게 쓸 수 있겠죠. 차트 작성. 자, 이런 식으로 뭐 제목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겠고, 너무 큰가요, 글자가? 자, 글꼴에서 뭐 한 20포인트로
이렇게 줘서 여기다 뭐 제목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다. 자, 차트를 클릭하면 자, 현재는 그리기 도구죠. 그런데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에 관련된 메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 요소들은 도형처럼 맞춤, 그룹, 회전 등의 정렬을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일반 도형입니다. 일반 도형. 서식에 보시면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놔볼까요? 이렇게 놓고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 자, 중간. 그럼 이렇게 딱 맞춰지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회전. 좌우 회전도 가능하고 뭐 상하 대칭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을 때는 앞으로 뒤로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자, 그룹도 가능합니다. 두 개를 선택하면 그룹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도 한번 내볼게요. 차트도 서식에 가서 뭐 앞으로 뒤로 다 되네요. 그룹도 되고 맞춤도 되고. 그런데 뭐가 안 돼요? 회전이 비활성화 되네요. 자, 한번 봐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또 여기서 이런 대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트는 회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동그란 것도 안 생기죠. 회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차트 요소는 도형처럼 맞춤도 되고 그룹도 되지만 회전은 안 된다는 거. 자, 도형에서 맨 뒤로 맨 앞으로 맞춤 그룹은 가능하지만 도형과 달리 회전은 불가능하다. 자, 38번 문제. X축을 위쪽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자,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이 부분이 원래 밑에 있었죠. 1월, 2월, 3월, 4월 밑에 있는데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그렇다면 얘를 위로 올리는 방법, 이런 것도 은근히 문제가 조금 골 때리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통해서. 자, 38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죠, 얘. 얘를 우리는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여기다 갖다 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축서식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축서식. 그리고 교차값을 최대 항목. 아이,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와버리네요. 그쵸? 이쪽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와요. 자, 이렇게. 이게 아닌데. 그쵸? 그러면 여기를 잡고 하면 얘가 움직일까요? 자, 여기서. 자, 축서식에. 여기서. 자, 축의 최대값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라가네요? 그렇죠. 아, 이쪽을 하려면 여기를 해야 되고, 얘를 하려면 여기를 해야 되고. 이상하죠? 자, 우리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일부러.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를 조정하려면 어디서 해야 된다? 여기서. 얘가 뭐예요? 세로축이죠. 얘가 세로축. 자, 얘는 무슨 축이에요? 가로축이죠. 가로축. 자, 그래서 세로축에 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로축에 대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가서 축의 최대값. 원래는 자동이었는데 축의 최대값을 설정한 겁니다. 축의 최대값. 제일 위로 올려라. 그런 말이죠. 최대, 저 위에가 제일 위로. 거꾸로의 개념이 아니라 최대값으로 설정을 한 개념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아까, 자, 세로축. 자, 세로축이 옆으로 간 경우와 가로축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 잘 구별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문제. 틀고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고정도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틀고정 문제 한번 보시면 여기다 놓고 자, 보기에 보시면 틀고정 맨 위에 첫 행만 또는 첫 열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하는 거고. 자, 여기다 놓고 하면 이 위쪽과 왼쪽을 동시에 틀고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여기다 놓고 하면 자, 여기다 놓고 하면 여기서 틀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틀고정이란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화면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틀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이 있고 페이지 미리 보기 나누기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보기 나누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미리 보기 나누기. 자, 미리 보기 나누기 우리 과거도 아니죠. 자, 미리 보기 나누기의 경우에는 강제로 한번 우리가 페이지를 나눠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페이지 나누기 제거가 됐나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를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경우와 자동으로 되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이전에. 자,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굵은 실선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나누기를 제거하고 우리가 마우스로 당겨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라는 거죠. 즉 자동으로 페이지 나눠지는 경우에는 점선으로, 내가 강제로 나누는 경우에는 실선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 미리 보기 나누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봤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미리 보기 나누기,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네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틀 고정이 가능하죠.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누기도, 틀 고정도 가능하고 나누기도 가능한데, 페이지 레이아웃,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나누기는 되네요. 나누기는 돼. 근데 뭐가 안 돼요? 틀 고정이 안 되네요. 틀 고정. 자, 나누기는 되는데 틀 고정은 안 되고, 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머리글, 이런 바닥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할 수 있다는 문제는 2급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미리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구분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창 나누기, 머리글, 바닥글 추가 수정이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틀 고정만 안 된다. 틀 고정만. 페이지 미리 보기 나누기에서는,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틀 고정 나누기는 가능하지만 머리글, 바닥글 수정이, 추가 수정이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틀 고정은 뭐가 안 된다는 거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틀 고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거고, 이런 틀 고정이라든가 창 나누기는 인쇄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2012년 3회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됐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겠지라고 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경기도 저기 오산 땅.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C10에 대한 배열 수식을 물어봤네요. C10에 대한 배열 수식. 자, 배열 수식은 양쪽 끝으로 대가로, 중가로 형태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부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갔죠. 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먼저 여기를 물어봤습니다. C10. 그러면 얘가 C10이 현재 1과목, 1과목, 1과목 전부 다 뭐예요? 2행, 4행, 6행. 즉 짝수들입니다. 짝수들. 그 당시 문제는 여기가 홀수였어요. 홀수. 그래서 는 1이 맞는 겁니다. 그 당시에서는 는 1. 만약에 홀수행이었다. 맨 위에 한 줄이 더 있어가지고 홀수행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짝수행이니까 는 0이 들어가야 돼요. 짝수.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어야 짝수가 되겠죠. 또는 1이 아니다. 뭐 이게 아니다 뜻이니까 1이 아니다로 들어갔어도 정답이 될 수 있었어요. 여기가. 자, 그런데 2번이 우선 땡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0 있네요. 0. 이거 맞아요? 0. 자,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은 로스가 들어갔어요. 로스가. 맞네. 그러고 딱 찍어버렸으면 에고 또 달립니다. 자, 로우는 각각의 행 번호를 말합니다. 각각의 행 번호. 자, 2행, 4행, 6행. 그런데 로스 C2부터 C7까지 뭐예요? C2부터 C7까지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의 행이 있다. 여기. 6개, 6이죠, 6. 그러면 전체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를 따져버리는 겁니다. 에? 그거 아니죠. 각각의 행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로우스가 아니라 로우여야 정답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2번, 4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자,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썸 형태로. 썸 if, 여기에는 쉼표가 옵니다. if가 오면 쉼표가 오고, if가 없으면 뒤에 곱하기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if가 와서 쉼표. if가 와서, 여기도 if가 와서 쉼표. 맞네요. 비슷하게. 근데 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절대주소? 절대주소의 개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먼저 조건이 와야 됩니다. 조건. 조건이란 뭐가 같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조건이 뒤로 와 있어요. 같냐? 자, 조건이란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조건이 뒤로 와 있다는 겁니다. 뒤로. 뒤에는 계산할 범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줬다면 정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3회 마지막 엑셀 기출이죠. 이제 뒤에 또 우리가 액세스 기출이 남아있긴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액세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